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기존 요양시설과 의료진 외에 일반 국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이달로만 따져본다면 400명대가 벌써 10번이고요. 300명대가 4번입니다. 물론 유행이 더 커지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확산세,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이제 주말 휴일인데도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이미 넘겼거든요. 400명대인 걸 보면. 일단 지금 추세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한 2달 정도의 추세를 보면은 지금 300명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다 주말인 것이고요. 어쩌다 400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주말이면은 진단 검수가 뭐 거의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00명대로 가더라도 사실 양성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400명이라는 숫자가 주말에도 나오고 또 양성률도 상당히 높아졌는데다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계속 5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이 추세를 보면은 지난 한 주일 445.9명, 그 이전 주는 391.3명이었거든요. 이 400명이라는 기준이 2.5단계냐 2단계냐의 이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50명이나 넘어가면서 450명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일 수가 있는데다가 또 지금 국민 이동량이 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감염 재생 지수도 2를 넘고 있어서 이 지금 수준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즉 급격한 4차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이 통제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 상황은 뭐 의료체제라든지 역학조사 역량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이것이 언제든지 집단적인 발생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갑자기 갈 수 있는 걸 우리 지난 연말에도 봤거든요.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임에도 여전히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0명대, 450명대가 나왔고 양성률이 여전히 높다는 거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23.4%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4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재확산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 환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고 N차 감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임시 선별검사소라든지 어떤 지역의 전수검사라든지를 계속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리 주변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지금 통계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는 이 환자 수,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그다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젊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면서 확산은 더 빠르지만 사실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데다가 또 우리 방역망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뜻은 이 확산 속도가 커지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변이주가 뭐 남아공, 영국, 브라질 이외에도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변이주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역 사회 내 이 무증상 감염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찾아내고 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누적 환자가 지금 130명을 넘어섰거든요. 아무래도 목욕탕은 특성상 이 전파력이 그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욕탕이라는 곳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사실 목욕탕 그 자체가 그렇게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데 경남 지역에서 5건의 목욕탕 감염 집단 발생이 일어났는데 그중에도 3건이 진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사회의 특성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어서 월 쿠폰으로 끊으면서 특히 여탕에서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그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하는 행동보다는 목욕을 하고 난 후에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몇 시간씩 같이 계시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 환경 안에서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공통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전체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서 지역사회 즉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넓게 퍼지는 상황이 되긴 된다면은 진주시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뭐 목욕탕을 집합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한테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고 사실은 1.5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진주 지역은 2단계로 올렸습니다는 간단히 이게 수습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2단계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간단히 수습되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신데요. 용인 같은 경우,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죠. 요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정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접종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도 환자가 발생한다라는 것, 또 유행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직 접종률이 충분히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유지되지 않은 상황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는 접종자가 중에서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요양시설, 입소자, 의료진 그 관련자들을 먼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쭉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항체 등 그렇다면 어떤 시기가 돼야 언제쯤부터 이런 면역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안에서도 집단 면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집단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다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65세 이상의 입소자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9명이 감염된 사람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2명의 종사원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접종을 받았다고 그래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은 후에 적어도 1주, 2주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생기고 한 달 정도가 지난다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90% 정도까지 예방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65세 이상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또 접종을 받은 후 1차 접종이라도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중증으로 가지 않을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65세 이상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일단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승인만 받으면 승인자면은 동의만 받으면은 이번 달 안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도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접종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고 좀 마음을 놓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신고를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500여 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주로 가벼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의 이 부작용이 경증 사례고 신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0.14%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증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아나필락시스와는 관계가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 중증 아나필락시스라고 의심한다고 이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네. 이제 혈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74명 중에 중증이나 사망한 사람들은 없었고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경련이라든지 중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는 한데 네.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면은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이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네. 실제로 그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자꾸 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도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더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혈전이 만들어졌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서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용을 잠정 중단한 그런 곳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백신과 혈전 형성,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는 권고를 내렸거든요. 일단 혈전을 높인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요? 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피가 굳어서 응고물이 되는 상태, 네.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각들이 여러 군데의 장기로 가면서 미세 혈관들을 막게 되면은 폐로 가면은 폐색전이 될 수가 있고 심장으로 가면은 심근경색 같은 것에 대해서 사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나온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백신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네. 영국의 경우만 해도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고령층 순으로 맞았거든요. 예. 근데 한 건의 보고도 혈전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었고요. 예. 실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예들을 보더라도 지금 유럽에서 이 300만 명 중에 한 22명 정도, 500만 명 중에는 뭐 한 3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은 300만 명 중에 한 달에 한 30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발생 빈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연히 그 배치, 그 라트넘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망 사례가 3케이스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역학조사를 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면은 아마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라트넘버는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우리나라에 쓰기 때문에 라트넘버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라트넘버가 혹시 보관이라든지 운송 중에 좀 잘못됐을 상황은 있을 수는 있고 네. 그 QC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인과관계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일단 WHO 권고대로 접종을 예정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접종을 계속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 2주간 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한 70% 정도, 해당자 중에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내 인구 대비 1% 수준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일단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4월부터 기존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의료진 이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령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상 범위와 시기를 포함한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일단 내일 구체적인 대상 범위 또 접종 시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먼저 이거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 65세 이상 입소자,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이 다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수속을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수용성, 즉 동의를 받은 후에 네. 등록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65세 이상이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65세 이상 전체를 한꺼번에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고 순서대로 고령층부터 맞춰야 되기 때문에 75세 이상부터 맞추기 시작하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일반인들한테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고 권고를 했을 때 수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90%가 넘어갔지만 네. 지금 이 일반인들 중에 75세 이상인 사람들을 90% 이상 맞게끔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 방역 당국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이제 65세 이상들도 다 맞을 수가 있을 것이고 수용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일반인들 18세부터 64세까지 갔을 때 네. 이 인구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첫 발짝을 잘 띄어야 된다 하는 네. 것과 또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8세 이하의 즉 16세, 17세는 파이자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유아나 청소년들한테까지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아마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어린아이들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인구 연령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빠지고 나면은 사실은 100% 맞는다고 그래도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을, 겨울이 되면은 젊은 층들 어린아이들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사실은 16세, 17세도 파이자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먼저 맞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6, 17세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해서 교직원,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치과나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먼저 접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반기까지의 물량은 뭐 거의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네. 정부에서는 지금 1,200만 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200만 명 접종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확정된 물량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네. 앞으로 더 빨리 뒤로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1차 접종부, 2차 접종부를 비척하지 않고 전부 마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약사, 한의사 이런 분들한테 맞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우선순위로서는 사실은 7월 이전에 2분기까지 먼저 맞는 것이 우선순위로서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 고위험군부터 먼저 맞춰서 사망하든지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놨기 때문에 네. 물량만 된다면 1,200만 명 맞춘다면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서 마저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이제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지금 줄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 지침 또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 사례가 나오는 것과 위중증 사례가 나오는 것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돌아가셨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 인과관계가 상당히 시간이 있다 나오다 보니까 네. 이미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요 두 개의 사실만을 보도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도에 있어서 문제인데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백신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인과관계를 없다고 밝혀주는 것이 부검까지 한다면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이것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방역 당국도 그런 부분 사망뿐만 아니라 네. 어떠한 사례가 나왔더라도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를 해서 네. 투명하게 발표를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좀 당부 말씀을 해주셨네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